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자 라는 투채널 스레에 올라왔던 어느 체험담. 그러나 이 체험담은 투채널뿐만 아니라 인터넷 세상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깃들어 사는 것. 우선 등장인물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이 이야기의 화자, 남자로 보임. A. 귀신이 보이는 친구, 여자. B. 뭔가가 몸에 깃들어 사는 친구, 주인공 여자. C. 가끔가다 나오는 남사친. 2. 주인공 B의 전 남친. H. 나중에 알게 되는 귀신 보는 남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은 외우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이 처음으로 투하한 무서운 이야기는 지방대학에 다닐 때의 이야기. 같은 과 학생들과 자주 무리지어 놀았던 건데요. 자취하는 친구 집에 모여 한잔하는데 괴담회를 열고 싶은 B와 그걸 싫어하는 A가 있었습니다. 괴담을 좋아하는 B보다도 A 쪽이 보인다 말하고 있어서 A의 능력을 믿고 있던 C는 A는 정말 영감을 가지고 있어서 장난으로라도 무서운 이야기하는 게 싫을지도 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와 사이가 좋은 남자의 하나가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공포 스팟 이야기를 얻어왔길래 모두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겠지 생각하면서도 일이 A에게 연락했더니 A는 큰 빈집 말하는 거야? 그 부근에서 담력시험? 전곡을 콕 찌르더니 그런 짓은 그만두고 누구 집에 가서 한잔하면서 괴담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해 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은 이미 완전히 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내키지 않으면 이번엔 빠져도 괜찮다고 A에게 말했는데요. A는 B가 간다면 자기도 가겠다며 같은 차에 오르게 됩니다.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둘은 한동안 떠들고 있었습니다만 B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A는 잠자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B는 폭풍 수면 상태였다네요. 하여 놔두고 갈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A가 그럼 나중에 생지랄 나니까 데리고 가자 해서 C가 등에 업고 A가 B의 손을 잡는 식으로 공포 스팟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그냥 무서워 보이는 빈집으로 모두 신이 올랐습니다만 B는 여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고 A는 B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 뒤쪽으로 돌아간 곳에 오래된 우물이 있어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안에서 작은 일본식 인형의 집 같은 게 보였다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한 하나가 몸을 내미는 것과 동시에 A가 떨어져!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때 금속 같은 소리가 작게 들려서 일들 사이에 싸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많이 들려왔습니다. 꼭 우물 안에서 이쪽을 향해 오는 듯 생각됐죠. 그 엄청난 공포로 도망치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여 친구들도 주저앉고 맙니다. 소리는 점점 다가오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고 일은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 A는 친구들에게 지시하고 일에게는 B의 오른쪽 다리, 우물을 들여다보던 녀석에게는 B의 왼쪽 다리, A는 B의 오른손을 잡고 C는 등에 업은 상태로 필사적으로 모두를 물러나게 하고 있던 겁니다. 그 뒤로는 깨닫고 보니 하얀 안개 같은 뭔지 모를 것이 일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그렁 딸그랑 하는 금소금이 귀에 가득 울려 퍼져 왔는데요. 그 소리는 잘 알 수 없는 뭔가가 내는 소리는 아닙니다. 일들은 안개인지 그림자인지 모를 그것에 등을 보고 있는 형태였고 그게 보이지 않는 금소금을 내는 뭔가와 서로 부딪혀
멈춰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들은 유일하게 냉정한 A의 도망쳐! 하는 외침을 듣고 미친 듯 차에 올라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지만 금속음은 오랫동안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잠이 깬 B에게는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안 깨웠어 하고 돌려보냈고 남은 사람들은 모두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마셨습니다. 나중에 일은 A에게 그 오래된 우물이 정말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과 모두를 도와준 그림자는 B에게 붙어있는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A가 B를 피하고 있던 건 싫어해서가 아니라 B에게 얽혀있는 게 너무도 힘이 강하고 살짝 섬뜩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빙의된 홀령인가 생각한 모양인데요. 어느 날 그것이 B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A는 B가 출입구가 돼 있는 건지 B 자체가 사는 곳인지 어느 쪽이 맞을까? 하며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것은 B에게서 나왔다 다시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것 탓에 다른 영적인 것들은 모두 B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들이나 B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저 문이나 집이 망가지면 곤란해지니 심각한 위험에서 지켜줄 뿐이라고 A는 말합니다. 게다가 A는 그날 일들이 위험한 곳에 가는 걸 말리지 않으면 B 안에 있는 그것이 지켜줄 거라 생각, 같이 가기로 했다는군요. 그리고 일은 A에게 그것이 지키는 건 B뿐이라 조금이라도 A에게서 더 떨어졌다간 우물에서 나온 것이 붙어 끝장났을 거라고 들어 등줄기가 얼어붙고 맙니다. B에게 붙어있는 그것은 몸속에 사는 기생충이 부화할 때까지 숙주를 지켜주는 것 같은 모습이라며 언젠가 자기가 원할 때 B를 뚫고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나왔던 것도 신이 최악의 상태로 변한 것 같은 존재로 그 신과 맞짱 뜨는 B 안에 그것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안 되는 것이라는 것. 그 뒤로 세월은 흘러 일들은 사회인이 됐고 B는 결혼하고 아이도 생겨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고 있는 A는 B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것이 얌전히 있어준다면 제일 좋다며 B 안에 아직도 그것이 깃들어 산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 일이 B와 전 남친인 이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다시금 슬에 글을 올립니다. 이가 본가로 B를 데려갔을 때 이의 전 여친들에게는 정말로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던 이의 누나가 B에 대해서만은 우연을 가장해 머리에다 차를 쏟거나 악담을 날리거나 하며 실례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이와 이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자 누나는 집 뒤쪽 묘지의 불상들이 모두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 무서워. 이런 여자가 집안에 있다는 게 난 싫어. 말했던 겁니다. 그 후 이야기를 마친 이가 B 있는 곳으로 돌아왔더니 B는 방석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고 아무리 깨워도 깰 기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대로 B를 데리고 돌아왔던 건데요. 다음날 이 본가 뒤쪽에 있는 묘지들에서 수십 개의 비석이 넘어지고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소동 중에는 비석이 둘로 갈라지거나 금이 가거나 긁어낸 것처럼 표면의 글자가 사라지거나 했다고요. 이후로 몇 번을 세워도 다시 쓰러져서 어느 집에서 영능력자에게 부탁했으나 아무리 묘소를 고쳐도 조상님을 다시 불러 편히 주무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매장은 다른 장소를 찾는 게 좋을 겁니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쓸의 주민들은 B에게 붙어있는 것에 대해 토론, 여러 추측을 올려나갑니다. B가 제일 세네. 그런 게 시집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심한 동티라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지만 그런 것과는 다른 것 같아. 누나가 공격했기 때문에 보복한 거야. 어떤 보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묘지는 고칠 수 없나 봐. 그런 B 주변에 있으면 날마다 탈이 날 것 같다.
그렇게 2주간의 틈을 뒀다가 일은 다시금 슬에 등장합니다. 그 뒤로 영감녀 A는 학교 때 친구인 F의 권유로 결혼 뒤인 B의 집으로 갔다는데요. A가 신경 쓰였던 건 그것이 아직 있는 건지 B의 아이는 일반 아이인지 였습니다. 그리고 B 안에 그것은 아직 있는 데다 자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척이 강하고 뚜렷해져 있었고 흩뿌리는 냄새 같은 것도 늘어나 있어 A는 소름이 돋고 말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A와 F가 전철역에 내릴 때부터 거리 자체가 사념에 휩싸여 있고 영감이 없는 F까지도 초조한 모습으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곳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영적으로 지독하고 나쁜 상태의 뭔가가 득식을 했다는 것으로 원념에 찌든 것이 다가와 정말로 무서웠다고 A는 말했다고요. 개 중에서도 B의 집안은 여전히 아무것도 다가오지 못하는 상태로 B가 짊어지고 있는 그것의 기척으로 가득 찬 것 말고는 깨끗한 집이었다는 것. 그리고 B의 남편도 아이도 보통 사람으로 혼령에 대한 감수성은 없고 B의 그것 덕분에 수호령도 필요 없다는 느낌이었다네요. 또한 B가 괴담을 좋아하는 것도 여전했는데 사실 B의 집은 악평이 자자한 하자 물건이어서 집세가 파격적으로 낮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낡지도 않았고 입지 조건도 좋고 아주 넓고 훌륭한 집이었는데요. B 일가는 열 몇 번째 정도 되는 입주자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긋고 말렸고 이웃 사람들도 무슨 일 있으면 참지 말고 이사해라 했지만 B의 가족은 반년을 살아도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나요. 그러나 근방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건널목에서 치인 아이도 있어 우연히 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집중되는 것뿐으로 저주받은 집이 되고 만 것이다 라며 B는 코웃음 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A 말로는 B의 집은 원래부터 저주받은 집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떤 계기로 좋지 못한 것들이 머무는 곳이 되고 만 곳은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그런 것들이 머물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깨끗하게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좋지 못한 것이 원래 있던 장소로 B가 들어와 살게 되어버린 바람에 사념이 주변으로 흩어져 나갔고 거리 전체가 사념에 휩싸인 건 아닐까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덧붙이자면 영적인 게 보이긴 해도 만화에 나올 법한 영능력자 같이는 할 수 없고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에게는 다가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A는 말합니다. 다만 B처럼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는 형태가 있다고 해도 이상하게 달라붙어 있고 자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건 좋지 않다고 하네요. 또한 B에게 깃들어 있는 그것이 일반 혼령과 다른 점은 정념이 없다는 부분으로 혼령이란 기본적으로 마음이 노출되어 있어 반드시 그 상념이 보인다는데요. 그것에는 전혀 보이질 않아 영적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래그래 슬의 주민들은 A의 망상은 아닐까 생각하는 놈도 나옵니다. 다시 2주의 공백기를 뒀다가 일은 A가 B 집에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사건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건 A와 F가 방문했을 때 건널목에서 기차에 치인 아이 이야기를 들은 B가 초딩 때 동급생에게 불행한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해낸 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장례식에 갔더니 그의 엄마가 네가 죽어야 했는데 왜 우리 애가? 하며 소리를 질러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B의 아버지는 이른바 전근족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 살던 곳은 대도시 주변 주택 지역화가 막 시작된 느낌의 시골로 초등학교에는 전학 온 외지 아이들과 지역 주민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B는 그 지역 옛날 집에 있는 동급생의 집에 초대됩니다. 그 지역 자체 행사 기간이었던 것도 있어 축제 상태로 신나게 보내고 있던 중 날이 저물 무렵 동급생의 아버지가 공주님인지 무녀인지의 역할을 할 아이를 모집하기 시작. 의상도 도구도 있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 새로 이사온 아이 중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예쁘고 하늘하늘한 하얀 기모노를 보고 B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B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B에게 흰 기모노를 입히고 화장을 시키고 하얀 천을 씌우고 가마 같은 것 위에 태워져 사람들이 예쁘다고 감탄했던 기억도 있고 엄마가 사진을 찍고 있던 것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설명으로는 가마에 타고 가까운 사당에 가서 가마를 지던 사람들이 떨어지면 공주님은 가마에서 내려 진사 안으로 들어가 곡물과 술을 놓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당 안에 있으면 데리러 온다고요. 그렇게 가마에 B를 태워 몇 명의 남자들이 들고는 산길로 올라갑니다. 그 상황에 즐거워진 B는 너무 신이 나 있던 탓인지 가던 도중 잠들고 말았고 깨어보니 이미 사당에 도착해 있었는데 주위엔 아무도 없어서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졸려 참을 수 없던 B는 곡물과 술을 적당히 놔두고 그대로 폭풍 수면하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그 후 가마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없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 B는 몸이 안 좋아져서 3일간 자리에 눕고 말았던 건데요. 그동안 축제날 밤에 있던 어른들이 B를 보러 빈번하게 방문했던 겁니다. 특히 그 옛날 집에 사는 동급생의 엄마가 자주 와 몸 상태에 대한 것이나 이상한 꿈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지는 않았냐고 걱정해줬고 마음에 든 것 같으니까 방에다 장식하라면서 공주 의상까지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이 내린 B가 회복해 학교에 갔더니 그 전날에 옛날 집 동급생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B가 엄마와 함께 장례식에 갔을 때 동급생의 엄마에게 어째서 네가 살아있는 거야? 왜 우리 애가 끌려간 거야? 며 제정신이 아니라 B의 엄마가 의상을 돌려주려 했더니 동급생의 엄마는 점점 격앙되어 B와 엄마는 향조차도 올리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A의 보충 설명으로는 흰 기모노에 흰 천을 덮었었다는 게 공주님도 무녀도 아닌 신부였던 게 아닐까라는 것. 가마에 타고 신사의 사당으로 옮겨지고 술과 곡물과 함께 남겨진다. 또한 흰 기모노에 흰 천을 몸에 두른 여자라고 한다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A는 전용 가마가 있을 정도로 오래되고 제대로 된 축제라면 그런 중요한 역할을 새로 이사온 아이에게는 맡기지 않을 거라고도 합니다. 그 후 B 일가는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때까지 그 동급생 집안은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 집에는 사고나 병자가 연있는 데다 죽은 아이의 오빠와 남동생이 입원하여 말도 걸지 못하고 흰 기모노도 돌려주지 못해서 지금도 B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그 흰 기모노를 딱 봤을 때 표식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아이가 입으면 길어서 끌릴 정도 사이즈의 그 기모노에는 전체적으로 작은 어떤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게 빼곡히 짜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선향 내음 같은 향기와 함께 묘하게 비릿한 저승 내음이 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A는 동급생의 집에서는 B가 살아온 데다 좀처럼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을 기하기 위해 신부의 표식이 되는 홀레 의상을 들고 왔던 건 아닐까 추측했고 사당의 주인인 깃들어 있는 것은 B의 그것에 저지당해 결국 끌고 가지 못해서 그 주인이 폭주한 결말이 아이의 죽음이었던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B들과 같은 새로 이사온 아이들을 집으로 부른 동급생의 집안 아이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거기다 또 뜻밖의 자기 아이가 끌려가 버린 엄마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하면 뒷맛이 찝찝한 느낌을 받는다는 일. 그리고 B의 엄마가 축제날 밤에 찍었던 사진을 B에게서 빌려온 A가 일에게도 보여줬다는데요. 하얀 기모노를 입은 어린 B를 둘러싸듯 몇 개의 검은 선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에는 흐릿한 나뭇가지가 찍혀 있어 심령사진 같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라기보다는 검고 큰 손가락이 B를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일.
그렇게 스레 주민들은 일의 글에 감사함과 동시에 B의 안에 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2주 가까이 틈을 뒀다가 일은 학생 때 체험담을 또 하나 올립니다. 당시 B가 전 남친 E에게서 받은 반지를 자랑할 때 A가 미묘한 모습이었다는 것. 아무래도 그 반지가 안 좋은 듯해서 액마기가 가능한 사람을 찾았던 건데요. A도 일도 아는 사람도 없고 B도 반지를 빌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반지가 위험하다고 한다면 B는 재밌어하며 손가락에서 빼지 않고 다닐 게 일에게도 명약 반하였습니다. 하지만 B에게는 강한 것이 붙어 사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일에게 입을 닫는 A. 그런데 다음날 대학교 구내에서 A가 사고를 당해 다치고 맙니다. A는 자기 짐은 가까운 강의실에 갖다 놔주면 나중에 가지러 가겠다고 했답니다만 지갑 같은 귀중품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일이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강의실에 갔더니 A의 가방이 있었죠. 본 기억은 있는데 다른 사람 것이면 안 되니 신분 확인할 만한 걸 확인하려고 가방을 열었더니 지갑이 들어있던 포켓 안에 작은 비닐에 들어간 B의 것과 똑같은 반지가 들어있네요.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도 일은 면허증을 확인하고 나서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창틀에 회색 고양이가 있었다고요. 아까까지는 없던 고양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고양이가 뛰어내린 방향을 봤더니만 고양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A의 가방을 봤더니요. 조막가까진 없었던 고양이 발톱 자국이 나 있어 안에 들어있는 반지가 B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등골이 얼어붙는 일. 그러는데 다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투둑 하는 소리가 난 뒤 아래를 봤더니 일 신발끈 묶인 부분이 몇 곳인가가 잘려있던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없는데 가까운 곳에서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고 합니다. 일은 바로 B에게 전화를 걸어 A가 다친 걸 알리고 짐 좀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만 그러는 동안에도 발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고양이 우는 소리 그리고 신발과 가방에다 발톱을 세워 핥힌 자국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에 섞여 죽으면 좋겠어 중얼대는 여자 목소리도 같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물을 나온 곳에서 일은 뭔가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는 듯한 감촉이 들었다며 그것으로 다리가 뒤엉켜 있는 힘껏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세워진 자전거에 부딪히고 다리에서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 곳에 만나기로 했던 B가 와주었다고요. 그 후 B가 짐을 들어주는 것으로 고양이 소리도 이상한 여자 목소리도 사라졌다네요. 다만 일 다리의 상처는 꼭 발톱이 핥힌 상처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A 가방에 있던 반지는 똑같은 게 너무 갖고 싶다고 B에게서 빌렸다는 건데요. A는 고양이와 여자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일이 이 이야기를 생각해낸 이유는 B 안에 있는 건 B를 지킬 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똥이 튀든 어쨌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A에게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의 반지는 실은 전 남친인 E의 친척 아이가 골라준 것으로 그 애는 E가 재학 중 사망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의 말로는 이 친척 아이는 E를 좋아해서 실제로 고양이를 죽여 저주를 걸 만큼 B를 증오했던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일이 들었던 건 그 애의 목소리와 저주를 걸 때 죽였던 고양이의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A가 걱정하고 있던 건 B가 저주받고 있는 게 아닌 B를 향했던 저주를 B 안에 그것이 받아쳐 다시 돌아간 게 아닐까라는 거죠. 저주 자체는 사실 사람을 죽일 정도의 힘은 없는데
그것이 받아친 것으로 인해 가속이 붙어 이에 친척 아이가 죽고 만 것일 수도 있다고 A는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A는 아마도 B의 반지를 어딘가의 영능력자에게 가지고 가 저주를 없애달라고 할 작정은 아니었을까, 이른 추측했던 겁니다. 그러다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A의 가방을 B에게 맡겼다고 이리 말해도 A가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건지, 다쳐서 무서워졌는지,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라 일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이야기는 바보 취급하듯 낚시로 낙인 찍는 스레 주민들은 드물게도 사람을 저주하는 짓을 한 인간이 나쁘다는 옳은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개 중에는 A가 막판 보스다 라는 썰도 부상. A가 끝판왕이야. 얜 맨날 어중간히 행동하는 게 너무 이상함. A의 어중간한 행동이 이상해서 A를 좋아할 수 없다는 말을 꺼내는 스레 주민도 등장합니다. 또한 일이 A가 하는 말만 고지고대로 듣는 걸 수상하게 생각하는 스레 주민도 나오는데요. 보통이라면 자고 있는 사람을 우물로 데려가려고 하지는 않는다고도 합니다. 어째서 B에게 그런 게 붙어 있는지 깊게 파보고 싶다는 희망도 올라오면서 B 자신은 나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형태는 아닐까 하는 댓글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일의 글을 창작이라고 하는 스레 주민들과 창작 냄새는 안 난다는 주민들의 대립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혼돈의 카오스 속의 스레로 변하고 5개월. 8월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일이 다시 한번 스레에 나타났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중 하나인 남사친 C에게서 연락이 왔고 오랜만에 B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으로 우물 이야기가 떠올라 직장에서 떠들었다고요. 그러자 동료 여사원이 지인인 남자에게 위험한 것에 홀려있는 친구가 있는데 스님도 신주도 영능력자도 안 되니 B의 힘을 빌리고 싶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후 일과 A는 서로 만난 뒤 H라는 이 남자와 만나 B에 대해 설명합니다. H 자신도 귀신을 보는 사람이라며 B의 사진을 보자마자 진심이 된 모양으로 B의 안에 사는 그것에 대해 꼬치꼬치 묻기 시작. 본격적으로 갈 것 같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며칠 후인 토요일, B가 지금부터 C 만나러 갈 건데 올래? 했다고 A가 일에게 전화를 해옵니다. 그리고 귀신 나오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으면 A와 일에게도 연락해서 와라 C가 말했다는 것으로 일은 놀라 집을 나와 A와 합류. B가 지정한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더니 거기에는 H까지도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H의 목적지는 고급 주택가의 큰 호화저택으로 차가 섰을 때는 일 옆에서 굳은 채 얼굴이 새파래지고만 A. 이 집 부인이 H 어머니 오랜 친구로 아들인 I가 완전히 이상해졌다는 것인데 해결하기 위해 독주하는 H와 반대하는 A가 다투는 중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와서 일들을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렇게 들어선 집에 있던 남자는 벽을 향해 서서 눈을 까디짓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빙긋대는 얼굴로 뭐라고 계속 중얼대는데요. 그 눈초리가 정말로 무서웠다는 것. 그런 상태의 남자에게 일은 겁을 먹었고 A는 새파래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 남자에게 빙의돼 있던 건 여러 사람의 혼령이 원념을 품고 융합한 듯한 것으로 오랜 시간을 생물이 아닌 것에 붙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마할 때 단서가 되는 게 아이에게 붙기 전에 그것들이 있던 본체나 매체 같은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능력자에게는 무리라는 말을 듣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후 A와 H가 대화하던 중 C가 와서는 H차에 타있던 B가 역시나 폭풍 수면 중이라고 해 H가 끌어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 따라서 I도 마찬가지로 방에 들어간 다음 일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나서 H는 문을 등지고 복도의 책상 다리로 앉았고 A는 일에게 바짝 달라붙었고 부인은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뒤 방 안에서 엄청난 파괴음이 울려 퍼지면서 컵인지 찻잔인지가
깨지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은 겁에 질렸습니다만 H는 흔들리는 문에 등을 기댄 채로 앉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방 안의 소리가 작아지고 뜸해져 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문이 덜컹덜컹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초조하고 절박한 남자의 목소리로 살려줘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꺼내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일과 A를 H는 노려보며 아직 이라고 돌려줬습니다. 그 후 시간이 더 흐르고 안에서 전혀 소리가 나지 않게 됐고 그제서야 H가 이윽고 문을 열었는데요. 안의 상태는 아까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았고 옮겨지지도 않았으며 B가 방 한가운데에서 자고 있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는 H에게 괴물이 있어!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 옆에 있던 A가 빈혈이 온 것 같은 상태로 쓰러지고 말아 C와 같이 거실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H와 얘기하던 아이의 목소리는 부서지는 소리가 멈추기 전 방 안에서 들려오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 후 A가 정신을 차려서 잠든 채의 B를 A의 집으로 옮기고 나서 B의 남편을 불러 맡겼습니다. 그때 B의 남편은 B에게 수면장애가 있고 어릴 때 자주 그랬다고 B의 엄마에게 들었다는 것.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로 병원에 가도 이상은 없고 밤에 가스 같은 위험한 건 스스로 잠그고 아이와 같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A의 말로는 가스 같은 것에 대해서는 B 안에 그것이 어떻게든 할 테지만 아이가 있으면 안 그런다는 건 의외라고 하네요. 여기서 H는 아기를 방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B의 잠재의식이 거부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깃들어서 하는 그것에 관해서는 B가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을 거라고도 했던 겁니다. 일은 귀신을 보는 둘에게 그때 방에서 들렸던 목소리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 답으로는 융합되어 있던 영가들 중 하나가 소멸 위기를 맞아 자아를 되찾은 것은 아닐까 하는 게 A와 H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그 방은 H가 쓸 수 있는 모든 썰, 커뮤니티, 지식 등을 이용했고 부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해 여러 겹으로 영적인 걸 가두는 우리 같은 상태로 B에게 있는 그것과 I에게 붙은 게 격렬한 배틀을 반복한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B의 그것이 이긴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살려줘 라고 소리쳤던 건 B에게 깃든 것과 싸우며 두 번째 죽음의 공포를 맛보던 누군가의 혼룡이었다는 것. 그렇지만 살아있는 몸이 아니고 성대도 없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리얼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A가 쓰러졌던 이유는 영적으로 피에 물든 참살 현장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아이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어떻게 됐는지라는 질문에는 두 사람 모두 대답해주진 않았습니다만 일 자신도 B에게 깃든 그것이 액막이나 퇴마를 해줄 존재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풀던 일의 믿기 힘든 무서운 체험담도 기다리던 스레 주민들에게는 무서울 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있는 모양으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써달라고 요청하는 제멋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요청을 응해줄 리도 없는 일이 다음 스레에 다시 나타난 건요. 10개월이 흐르고 나서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A는 B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A가 꺼리는 것도 모르는 B는 학생 때부터 A를 좋아해서 예전처럼 친구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며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만 A는 둘만 만나기는 내키지 않아 일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속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한 시점에서 A는 이미 미묘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B가 이것 좀 봐봐 하며 꺼낸 고전적인 콤팩트를 보여주자 점점 표정이 굳고 맙니다. B는 그날 C에게 불려나가 담력시험 스팟을 알려주겠다던 H를 만났고 그게 빙의됐던 I의 집이었으며 그런 곳에 데려간 탓에 쓰러진 건 아니었냐고 사과하며 사죄의 선물로 H가 그걸 주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적당히 이야기를 듣고 B를 돌려보낸 후 일과 A는 H를 만납니다. 그리고 A가 콤팩트에 대해 뭐라고 하자 H는 그건 돈 줄 테니까 맡아달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맡아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친구 I를 위해 마구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H는 자기가 귀신 보이는 사람이란 걸 널리 퍼뜨린 상태였던 모양으로 액막이 해달라고 이상한 걸 들고 오는 적도 많았다는 것. 그리고 가끔 나오는 혼모노인 영적인 것을 용돈벌이의 소재로 삼았다고 합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는 건 거절했고요. 그러나 그 콤팩트에선 틀리고 말았다는 것으로 B에게 부탁하게 되었다는 것. 콤팩트는 소유자가 없는 걸 허락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면 방해를 받아 버리지도 못하고 H의 힘에는 붙이기 때문에 B가 한동안 애용해준다면 닳고 닳아서 사라져 주겠지 하는 게 H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A를 통해 들었는데 B가 그 콤팩트를 넘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B가 친구에게 보여준 바 엄청 좋은 물건이라고 부러워해 빌려줬더니 연락이 안 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황한 H를 포함 셋이 B가 콤팩트를 건네준 B 친구 집으로 가봤더니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 중이라 집에 없었습니다만 부인에게 빌려준 콤팩트를 돌려받고 싶다고 하자 어두운 얼굴을 한 남편이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봤던 건 그 남편 양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오른쪽 소매에서 슬쩍 보인 손목 위에는 사람의 이빨 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부인의 이빨 자국이라고 생각한 H와 A. 그리고 그 콤팩트는 H가 가지고 돌아갔는데요. A의 말로는 이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였습니다. B가 애용하던 몇 달 동안 콤팩트는 깎이고 닳고 했기 때문에 B의 친구는 콤팩트의 마지막 발버둥을 맞고 말았던 거랍니다. 그 후 H는 콤팩트를 판 돈에 여러 구실을 붙여 B의 그 친구에게 송금했습니다. 덧붙이자면 H 말로는 그 콤팩트는 4발 달린 포유류에 곤충의 날개가 있는 생물이 달라붙어 있었다는데요. A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등골 서늘한 날개 소리는 들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H는 사람이 원한이나 저주만으로 정신 형태까지 왜곡돼 저런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금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일렉에서의 글이 올라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번에도 H에 얽힌 이야기라는 것. H는 여전히 귀신이 보인다는 걸 이용해 가끔씩 돈을 버는 모양입니다만 A 말로는 이번에는 무섭다기보다 진귀한 사례라고 합니다. H에게 불려나간 일이 향한 곳은 시가지에서 떨어진 어느 숲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자갈길을 나아가니 안쪽에 오래된 묘비 같은 게 있었다고요. 그 후 일이 H와 합류하고 술 한잔하러 가려는데 H의 전화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더니 편의점에서 쇼핑을 마친 B가 나타났다네요. H는 일에게 소곤소곤 부탁할 게 있어서 B를 불렀다고 했는데요.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기혼 여성을 1대1로 불러낼 순 없어서 이를 이용했다는 개똥 같은 말까지 합니다. 그 후 셋이 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또 H의 전화가 울렸고 조금 걸릴지도 모르니까 기다려 라는 말을 남기고 나무들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일이 B와 학창시절 이야기 등을 하고 있는데 몇 분 뒤 H가 초조한 목소리로 이를 불렀습니다. 새파래진 H가 일에게 이쪽으로 좀 말합니다만 일도 B도 무슨 일인지를 몰라 이상하게 생각하며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되묻습니다. H는 아무 말 않고 일의 팔을 꽉 잡고는 엄청난 힘으로 끌어서 일은 자기도 모르게 저항. 서로 끄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B가 끼어들었을 때 굉장한 기세로 돌아본 H는 B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후려갈겼던 겁니다. 그 상황에 일은 꼼짝도 못하고 H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H는 B를 끌어일으켜서 2발째를 먹이려고 해 일이 겨우 그걸 막았더니 B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숲속으로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황급히 뒤를 쫓으려던 일이었습니다만 H의 서슬퍼런 표정에 쫄았다는 것. 그리고 H의 휴대폰 너머에서 A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표정을 누그러뜨린 H가 일의 귀에다 대준 폰에서 A가 바로 조마카까지 있던 B는 가짜였어 라고 설명해 온 겁니다. 사고회로 정지 상태의 일을 끄는 H와 함께 숲에서 나와 한동안 걸어 편의점을 발견. 가까이 갔더니 어두워진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B가 있었습니다. 그런 B의 얼굴에는 맞은 상처 같은 건 아예 없었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려고 했더니 길을 잃어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다면서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 곤란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B의 말을 듣고 전파가 안 좋았는지 문자는 오지 않았다고 가까스로 웃음을 보이는 H와 아직도 사고회로 정지 상태인 일의 폰이 동시에 울리며 B에게서의 문자가 왔습니다. 일은 받은 문자를 읽고 이윽고 머리가 돌기 시작했지만 3시 향한 이자카야에서 H가 B는 주부에다 아이가 있으니까 일찍 파하자 해서 모두 헤어지게 되었던 건데요. 일은 혼란스러움을 남긴 채 귀가하게 되었던 겁니다. 며칠 후 H와 A와 셋이 만난 일은 분신이랄까 자기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곳, 동티 같은 건 없는지 조사해줘 하는 의뢰를 H가 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걸 받다는 사람을 직접 만난 H가 그 기척이나 강함이 읽히지 않는 것에 걱정이 돼 보험으로 B를 부르려고 생각했다면서 그 구실로 일과 한잔하기로 세팅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일단 기척을 찾으러 혼자 현지로 들어간 H는 상대 기척이 예상외로 초라하고 빈약해 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상담자를 만나서도 기척을 읽을 수 없었던 건 너무 빈약해서 기척이 약했다는 건 알았습니다만 B를 이미 부르고 말았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가 온다면 B의 그것을 이용해 B 본인도 모르게 처리할 속셈이었답니다. 또한 그때 가짜 B에게도 그 깃들어 사는 그것이 있었던 모양으로 H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H도 A도 포함 보이는 사람들은 외견뿐만 아니고 기척이나 붙어있는 것도 보인다는 것으로 그때의 가짜 B는 틀림없이 B의 기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분명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깃들어 있는 것의 기척은 평소보다도 약하고 희미해서 B 안에 빨려 들어가면 약해지는 건가 생각한 H였습니다만 그 그럴듯한 느낌에 대한 위화감이 지워지질 않아 몰래 B를 찍어서 A에게 보내봤더니요. A는 B의 그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던 거죠. 게다가 A의 말로는 B의 그것은 B 안으로 들어가면 모습이 안 보이게 되고 기척은 잔향처럼 B를 감싸고 있으며 약해지지 않는다고 들어 H는 아무리 B와 똑같이 생겼더라도 이건 가짜다 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또한 H를 초조하게 만들고 A도 놀라게 한 사실은 묘비에 붙어있던 게 기척이나 사람 몸에 붙은 걸 흉내낸다는 것.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모습을 흉내내는 것들은 비교적 있는 모양입니다만 사람의 모습을 흉내낼 정도의 이것은 사람의 기척이나 빙의되어 있는 귀신까지 복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진짜 듣도 보도 못했던 첫 번째 케이스인 모양입니다. 환각으로 흘려도 보이는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 것은 사람의 기척이나 오라 같은 것뿐 아니라 배우의 혼령의 기척까지 포함해 복사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고 초라한 기척 자체가 B를 흉내내 무슨 짓을 하고 싶었는지는 수수께끼로 H는 이를 노리고 있던 건가 생각했다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 같다고요. 게다가 지금은 그것에 대해 조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H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그것은 이후로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묘비가 있던 곳에 갔던 H와 A는 정말로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부탁받았던 일은 해결되었던 겁니다. 일 자신은 H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기겁한 것 말고는 몸으로 느낀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B와 나눴던 대화 내용은 대학 시절 이야기를 했다는 애매한 기억만 남아있고 다른 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H와 A에게 말했더니
둘 모두 어렵다는 듯 갸웃거려서 내용다운 내용이 없다고 일 자신이 자학하는 중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온 체험담은 끝을 맞았던 겁니다. 이래 길고 길었던 체험담은 깃든 것을 몸 안에 품은 B에 얽힌 이야기뿐이었습니다. B에게 깃들어 있는 그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B의 안에 살게 되었던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